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의 전환사채 하향 리픽싱 공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하향 리픽싱 되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이제 같이 동반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후에 아침부터 이제 나왔던 이제 그 공시입니다. 전환가액 조정 관련해서 10시 47분에 테라피틱스 공시가 나왔는데요.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수 변동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환가액 조정, 이걸 이제 리픽싱이라 합니다. 3개월마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채 발행 후에. 그래서 기존의 조정 전 전환가액 은 8,802원이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환가액이 조정되면서 6,92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정 전 전환 가능 주식수가 202만 주에서 257만 주로 한 55만 주 정도가 일단 증가하는 오버행 이슈가 이제 되는 부분이죠. 항상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 이후에 전환가액 조정 한도가 있는데요. 상향 리픽싱은 이제 9,885원. 그 다음 하향 리픽싱은 이제 6,920원인데 그 미니멈까지 이제 조정 한도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요 이제 전환사채는 16회차로 작년도 3월 22일에 발행되었던 부분들인데 내용 좀 살펴보면요. 무기명식 채권의 표면에 소유자가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사가 보증해주지 않고 공모가 아니라 미리 지정해서 이제 발행된 전환사채입니다. 규모는 200억 정도 규모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의 목적도 이제 보시게 되면 타법인 정권 취득과 운영자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20억 정도 200억 정도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행했을 때 이제 전환가액은 1,376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 미니멈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전환사채에는 조기 이제 상한 청구권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만기까지 가서 이제 상한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이 부분에서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3호로 들어갔던 부분의 대상자들은 이제 연예인이신 뭐 소지섭 씨도 이제 여기에 해당돼 있죠. 한 5억 정도 투자가 돼 있고, 그 다음 모부 신기술조합에 40억, 그 다음에 20파트너 코리아가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윤재, 요거 이제 뭐 여기도 한 10억 정도 요렇게 투자를 할 만큼 테라피틱스의 작년도에 이제 전환사채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열 종목인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후에 또 IR도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도 뭐 중첩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예, 작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 2년 동안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2년 동안에 이제 적자였다는 결국 이제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들의 규모가 컸던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줄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제네릭 중심의 전문의약품 매출을 통했던 부분이고 영업 전략에서는 판매 대행 조직이 이제 CSO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꾸준히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외형 성장 중심에는 CSO,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영업 조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이제 영업 조직을 통해서 이 수수료를 주는 형태로 이제 볼륨을 크는 형태고, 요거 2018년도부터
CSO 영업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 쪽으로 넘어오기 전까지 CSO로 전환을 했던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CSO 전환이니까 수수료 나가죠. 그 다음에 볼륨이 커지니까 이제 수수료가 늘어나서 판관비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어떤 구조다. 그래서 판관비에서 지급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던 게 뭐 이런 인과관계를 가지겠죠. CSO 매출이 성장을 뭐 견인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문의약품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의약품 수탁 사업 매출, CSO 말고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체 생산, 전문의약품 확대, 비중 확대는 이제 원가 절감으로 되면서 원가율 자체도 굉장히 한 절반 정도로 낮췄으니까, 원가라는 말은 이제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게 이제 매출 총익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판관비를 뺀 게 이제 영업이고, 그래서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는 어떤 흐름이 이제 제약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관련되는 기사도 이제 오전부터 좀 나왔는데, 글로벌의 사업 부분들을 이제 우리 분기 보고서에 가서 보면요, 그 사업의 HLB 글로벌이 미디어 커머스하고 자원개발 관련되는 부분, 요 이제 자원개발 쪽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그 영업 중단하려 관련되는 부분 최근에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커머스가 이제 주력인데, 연결 대상 종속 회사하고 이제 엮어가지고 보게 되면 미디어 커머스 쪽에 보면 이제 화장품도 있고, 여기 이제 모던 파파스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영유가 방문 미술 교육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화장품 쪽에 보면 이제 그 HLB 생활 건강이라든지 그 상하이, 엘리사 코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식품 쪽에서는 프레스코라 해가지고 그 뭐 꼼푸차, 뭐 마트 가면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코아바이오, 꼼푸차, 그 다음에 HLB 라이프, 여러 뭐 사업 부분을 합니다. 뭐 비중은 그렇게 미디어 커머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유가 이제 방문 교육 브랜드 파파덕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웅진 북클럽과 뭐 이제 교육 콘텐츠 협력을 제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주가에는 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라피틱스는 월봉상으로 이제 2018년도 G3BNT일 때 안구건조증으로 올라갔던 25,000원 수준 주가 기준으로 요 5,000원 80%짜리 여기가 이제 뭐 90%짜리인데 2023년도 10월 달에 2,700원대까지 90% 언저리까지 빠졌다가 이제 작년도 초에 한 5배 정도 올라가는 뭐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테라푸틱스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부터 보면 이제 5,000원대 요 80%짜리가 고점 대비해서 바닥 흐름을 이때도 보였고, 그 뒤에 한 이제 1년 넘어는 90%까지 부분까지 빠졌다가 왔고, 작년도 올 달에 이제 CR를 맞았을 때, 그 다음 올해 3월 달에 CR에 맞았을 때 여전히 이제 5,000원대에서 반등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테라피틱스가 NK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통계적 위성을 확보를 못하면서 임상 실패가 되면서 여기서 갭다운 그냥 원봉이 나온 거죠. 거래량은 좀 터졌습니다만.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을 계속 할 것이냐, 그 방향성을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까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그 뒤에도 가격 조정을 좀 더 하고 했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랫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끝나고 이제 플랫형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더 할지 여부는 일단 양봉이 형성이 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만들어내었던 원봉들의 시가가 4,870원, 그 다음에 5,070원, 그 다음에 한 5,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500원대를 넘어가는 일단 뭐 양봉 기본형을 기준봉을 만들어 내어야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플랫 조정으로 기간 조정을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직 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매도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이제 덜한 상황이죠.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7월 달에
리보세라니까 감리주맙의 타이베이 미팅도 있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이제 분석했던 부분에 플리타 관련해서 테라피틱스 회사가 뭐라고 할지 이 부분도 이제 뭐 조만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어하면서 좀 지켜보는 그런 어떤 캔들 흐름들이 지난주 후반 이번 주에 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양봉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뭐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양봉을 제대로 하나 내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달라지겠죠. 양봉을 내어서 여기서 이제 요 한 5,000원을 잡고 5,000원 초중반을 뭐 회복하는 양봉 흐름이 HLB 그룹 전체적인 호재로 나오든지 테라피틱스의 내용으로 나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서 오늘도 일단 양봉의 모습,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일단 양봉을 하면서 거래량은 여전히 좀 작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원봉을 제압하기 위한 어떤 모습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제 적점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제 주가는 이제 뭐 고가 대비해서 여기도 바닥 가격권입니다. 이제 작년도가 제일 고점을 쳤기 때문에 여기도 80% 90%짜리가 5,000원권, 그 다음에 2,400원권이기 때문에 지금 80%째 자리 장기 바닥에서 여기도 이제 뭐 거래량을 줄이면서 아직 변동성은 뭐 여전합니다만 플랫형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 양봉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지금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흡사병 관련해서 이제 7월 뭐 지금 초순에 지금 주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유주주들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주가에도 이제 영향을 여전히 주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되는 여전히 이제 주가의 어떤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모멘텀은 아직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 태그는 일주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2,0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서 하향 태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극복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 양봉으로 하나 나타날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